특히 또 의예과는 그 넘사벽이라고도 불리니까 그죠? 네. 근데 친구들 보면서 처음에 느낌이 열등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아무래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종류의 열등감이었는데요. 네. 저는 지방에서 왔고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강남 소위 말하는 네. 강남에 출신 친구들을 처음 만났고 저는 이제 그 친구들의 세련됨이나 네. 아니면 특히 영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수능 영어 겨우 네. 수준이었는데 네, 오늘은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인터뷰가 될 것 같은데요. 서울대 의예과를 졸업하고 현재 대학병원 의사로 재직하면서 이 책 서울대생의 생각 읽기라는 책을 출간하신 서울대 눈썹 의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계신 작가님입니다. 서울대생의 생각과 공부 그리고 자기관리법 등을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실 것 같아서 오늘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득이 저희가 지금 가면을 쓰고 익명으로 또 책도 쓰셨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책이 작가님께서 그 서울대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또 서울대생, 또 졸업생들의 이야기들을 듣는 방식이잖아요. 그 서울대 커뮤니티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이제 하게 되고 또 책까지 쓰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서울대 커뮤니티는 서울대를 졸업한 분들만 들어올 수 있는 폐쇄적인 커뮤니티고요. 제가 이제 전문직이고 대학원생이면서 가르치는 위치에도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서로 간의 고충을 이야기하고 또 이제 가족적으로 서로 이렇게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네. 고충을 토로하기가 참 좋아서 제가 이제 그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처음부터 제가 이제 책을 쓰려고 글을 썼던 것들은 아니고 네. 제가 썼던 글들 중에 이제 많은 동문들 분 중에 반응이 좋았던 글들을 모아서 네. 아이들에게 서울대생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을 나눈다 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서 책을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또 그 중에서도 사실 의예과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넘사벽. 그래서 서울대가 한 1%면 의예과는 거의 0.1% 이제 극상위권이라고 사실 불리잖아요. 그래서 요즘 또 의대 입학 바람이 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의대는 어떤 친구들이 좀 가는 게 좋다고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당연히 학습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결국 제가 이제 의사가 되고 나서 느끼는 것은 저는 매일매일 결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내리는 결정이 환자분들께 특히 저처럼 이제 생명에 직결된 네. 과를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저의 결정이 환자분들의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결과로 네. 드러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빼어난 학습 능력을 가지고 의학을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네.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판단력이 필요하고요. 네. 저는 아이들이 좀 대범한 아이들이 일단 왔으면 좋겠고요. 네. 생각보다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을 결국 제가 이제 의사가 되고 나니까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 다르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제가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대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 분들 네. 이 두 가지 학습 능력과 사람을 잘 대하는 네. 분들이 와서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서울대이지 의예과에 입학을 한 후에 또 이제 학업적으로 사실은 성취도가 높은 친구들을 같이 이제 활동을 하시고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그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해보면서 뭔가 느낀 점들, 생각하고 계신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서울대에 처음 입학하고 저뿐만 아니라 네. 많은 서울대생들이 처음 느끼는 감정은 열등감입니다. 네. 네, 다들 서울대에 입학하면 자부심으로 가득 찰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수많은 서울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1등을 거의 놓쳐본 적이 그렇겠죠. 없는 아이들이죠. 네. 근데 결국 저도 이제 제가 의대 다닐 때 정원이 140명 정도 됐었는데 네. 결국에는 1등부터 140등까지 그쵸. 다시 또 그 줄이 안에서도. 세워집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서울대에 입학했을 때 많은 아이들이 열등감을 경험하게 네. 되고요. 이제 그럼에도 이제 그 열등감을 이겨내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도 저희 학번에서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저도 꽤 열심히 해서 2등까지는 해봤는데 네. 그 친구를 절대 이기지는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그 친구는 참 의학 공부를 즐겨하는 친구였습니다. 사실 네. 저희끼리는 의대생들끼리는 교과서를 보면 망한다. 네. 교수님의 강의록만 봐야 한다고 하는 게 저희끼리 불문율인데 그래요? 네. 근데 그 친구는 교과서도 보고 강의록도 보면서 정말 의학을 즐겁게
공부하는 친구였었고요. 이제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저도 많은 자극이 되고 네. 지금 그 친구는 이제 저희 서울대병원 교수로 네. 남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서울대 친구들은 이제 자기 관리,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할까 어머님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주로 어떻게 하고 어떤 것을 좀 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모든 서울대 친구들에 대해서 뭐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고 그쵸.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첫 번째는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아, 네. 저는 고등학생 때도 그렇고 의대생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목표를 세우면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기숙사가 있는 네. 일반계 학교에서 아, 네. 다녔었는데요. 그러면 그 하루에 자율학습 시간이 만약 뭐 11, 12교시가 자율학습 시간이다. 그러면은 약 2주 정도. 네. 10교시에는 뭐 단순히 수학이 아니라 음. 뭐 수학이라면 내가 이번 모의고사에서 미분을 틀렸다면 네. 이번 뭐 월요일 10교시에는 미분을 하겠다. 네. 뭐 월요일 11교시에는 화학 2 중에 어떤 과목을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학업의 스케줄을 굉장히 네. 이렇게 촘촘하게, 네, 세밀하게. 예. 구체적이라고 해서 너무 과도하면 안 됩니다. 항상 조금은 여유가 있게 네. 모든 일에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능하면 그 계획을 2주간 실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네. 생각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운동을 반드시 저는 빼먹지 않았습니다. 아, 네. 그거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저는 체력이 떨어지면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체력이 약한 편이고 운동을 잘하지 못하는 편이지만 네. 고등학교 때부터 뭐 바쁜 의대생 시절에도 네. 꼭 일주일에 일정 시간은 운동에 할애해서 네. 그렇게 해서 체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과 체력 관리 네. 두 가지가 저는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신데요. 네. 아이들이 사실 이제 학년과 상관없이 그 두 가지를 사실 잘 할 수 있으면 공부 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서울대생의 이제 독서나 뭐 책에 대한 이야기들도 책에 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독서, 책의 수준, 또 책의 이제 가치를 어떻게 느끼는지, 또 학창 시절 이렇게 생활할 때도 그렇고 졸업 후에도 그렇고 주변에 이제 서울대생들이 책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뭐 서울대생이라고 해서 책을 모두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확실히 서울대생들이 독서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도 사실 열심히 책을 저 스스로 저 자극을 주기 위해서 독서 모임을 2군데 나가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주 2권의 책을 나가려면 책을 네. 완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매주 2권 정도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책이 단위 시간당 저에게 가장 많은 정보를 주고 네. 뭐 영화나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네. 독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래서 억지로라도 독서를 놓지 않고 있고 네. 나중에 자녀가 태어나도 꼭 함께 독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작가님은 혹시 초, 중, 고 시절에 책을 어떻게 대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제 책에 제가 적어두었지만 초등학교 때 제가 어렸을 때는 도서 대여점이라는 곳이 네. 있었습니다. 아마 5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책을 빌려 오셔서 네. 책을 항상 읽으셨고요. 그게 아마 2주 만에 반납을 해야 했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읽고 나서 반납 기한이 되기 전에 제가 서둘러 어머니의 책을 같이 읽으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 독서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네. 이후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제가 어머니께 용돈을 받아서 제가 원하는 책을 도서 대여점이나 학교 도서관에서 네. 빌려보면서 독서를 계속했고 네. 고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이제 학업에 바빠서 네. 뭐 그냥 약간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 잠시 책을 읽는 수준이었지 많이 읽지는 못했고요. 네. 이후로도 지금까지 꾸준히 책을 읽고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모범적인 답이 나온 것 같은데 그 서울대 특히 또 서울대 의예과 그죠? 그리고 그 앞서서 또 차석으로 졸업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정말 상위 레벨의 이제 학습력이 있는 분의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와닿는데 그런 부분이 느껴졌어요. 책에서도 그렇고 서울대생의 멘탈과 약간 정서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떤 면에서건 굉장히 지적인 적극성?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참 다행스럽게도 호기심이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사실 저는 누나들이 있는데요. 네. 어린 시절 제가 이제 몸이 좀 약해서 집에 가만히 있다가 누나들의 뭐 구구단, 누나들의 한글, 책 그런 것들이 제가 참 궁금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누나들을 통해서 그냥
뭐 학원이나 다니지 않고 자연스럽게 뭐 숫자나 글자 네. 같은 것들이 익혔고요. 지금도 다행히도 저는 이제 호기심이 많아서 제가 모르는 분야, 네. 처음 보는 분야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면 뭐 처음엔 인터넷 웹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결국은 해당 관련 도서를 구매해서 네. 네, 책을 읽으면서 호기심을 푸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게 저에게는 즐겁습니다. 아, 네. 저에게는 즐거움이라서 네. 또 즐거우면서 그렇게 하는데 다른 이제 멘탈이나 이런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 친구들이 처음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등감입니다. 네. 열등감이고 나보다 뛰어난 아이들, 나보다 더 빼어난 아이들을 보면서 그것을 이제 긍정적인 네. 에너지로 삼아야 하는데 사실 그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네.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쵸. 예. 저도 사실 처음 경험해보는 네. 그런 등수였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는 교우 관계로 친구들과 함께 같이 공부하면 된다. 네. 이런 걸로 풀어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대생들의 멘탈 관리도 참 어렵고 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쭉 들으면서 앞서서 이제 누나들 얘기가 나왔잖아요. 어머님이 어떤 생각으로 아이를 키웠을까라는 게 궁금했는데요. 어머님의 교육 방식은 어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철저한 성과주의셨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릴 때 그 월간 학습지가 3종이 있었습니다. 네. 이달학습, 네. 다달학습, 반전학습이라고 네. 세 가지가 있었고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그 세 가지만 다 풀어놓으면 네. 제가 밖에서 아무리 늦게까지 축구를 하고 들어오고 네. 뭐 컴퓨터 게임을 하건 네. 뭐 제가 뭐 아주 뭐 나쁜 일탈은 하진 않았으니까 네. 그 세 권만 다 해결해 놓으면 네. 어머니께서는 다른 것들을 터치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대신에 어머니께서 직접 채점 그때 바쁘셨는데 일을 하셨음에도 네. 어머니께서 직접 채점하시고 틀린 문제를 구분해서 제가 실수로 틀린 건지 네. 몰라서 틀린 건지 어머니께서 나름대로 구분을 하셔서 네. 제가 몰라서 틀린 문제라고 생각이 되면 당시에 또 동화 전과가 있었습니다. 네. 네. 기억납니다. 네. 네. 저희 누나들이 쓰던 네. 전과에 해당 부분을 이렇게 접어 놓으셔서 아. 제가 찾아볼 수 있게 네. 그렇게만 하셨고요. 그렇게만 하고 나면 제가 학교에서 뭐 몇 등을 하건 시험을 몇 개를 틀리건 네. 딱히 뭐 저를 책망하거나 그러진 네. 않았고 반대로 제가 좋은 결과를 얻으면 네. 뭐 핸드폰을 사주신다든지 네. MP3를 사주신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저를 계속 하셨던 것 같고 아, 네. 오히려 고등학교 입시 때도 물론 저희 어머니 제가 오히려 수능에 너무 잘 보고 싶어서 네. 제가 오히려 스스로 더 많이 힘들어하면 어머니께서는 그럴 필요 없다. 네. 지금 정도 충분히 잘 보고 있다. 네. 네. 오히려 그런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아, 이 듣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아이도 그래서 나도 좀 그만 좀 해라 적당히 돼 이런 말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 어머님께서 정확한 원칙이 있으셨던 것 같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이가 매일매일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 루틴하게 정확하게 딱 잘 해내면 나머지는 되게 자유를 주셨던 네. 것 같은 생각이 네.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초, 중 등 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들으시면서 이런 거 적용해봐야겠다 이렇게 오늘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공부법이나 학습법보다 서울대생들이 이렇게 들려주는 이런 프리한 이야기가 좀 서울대 입학시키고 싶은 동기부여를 갖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께 자녀 특히 좀 좋은 대학, 뭐 서울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어떤 걸 얻게 될지 이 동기부여가 될 만한 말씀들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 책에도 적었지만 뭐 서울대가 무조건 최고고 네. 서울대에 입학하지 않으면 실패했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분명히 명문대에 입학하면 저는 장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훌륭한 교수님들께 배웠던 게 저는 가장 좋았습니다. 네. 저희 지도 교수님은 저는 제가 인간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네. 가장 존경하는 분이고요. 지도 교수님을 따라서 지금 저의 과를 지망을 했고 네. 지도 교수님께 지금 아직까지 박사과정에서 배우고 있는데 네. 학업적으로나 뭐 인간적으로 빼어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분들께 배웠던 게 첫 번째로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이 친구들입니다. 친구들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당시 학생 때도 이제 많은 자극을 받았고요. 지금도 제 친구들은 여러 병원에서 대학 교수가 되어서 논문도 열심히 쓰고 네. 환자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확실히 이 서울대생들끼리 졸업하고 나서 제가 서울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면서 느낀 것인데 확실히 서울대라는 이 간판을 이용하면 네. 뭐 이용이라는 표현이 좋지는 않지만 네. 같은 다른 분들과 처음에 만남을 갖고 네.
같이 코업을 하고 네. 협업을 할 때 확실히 좋습니다. 네. 꼭 서울대가 아니더라도 네. 다른 명문대도 저는 같은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유리한 선상에서 지금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서울대의 도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그런 저와 같은 이런 이점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 서울대 입학 로드맵 아니면 의예과 입학 로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사실은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소프트하게 편안한 상태에서 서울대의 이러이러한 강점들을 얘기해 주시고 또 어떻게 이제 학업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는지 이렇게 보여주신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일요일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본업을 충실하시면서 또 주말까지 나오셔서 이렇게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좀 어렸을 때 저희는 초등생들이 많은데 뭐 초등, 중등에 그래도 이것만은 좀 잘 챙기면 그래도 잘 공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수학은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입학이 결정적인 과목이 수학? 네. 근데 특히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요즘 입시를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네. 근데 다른 과목은 나중에 마음을 다시 먹고 네. 캐치업 하기로 마음 먹어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수학은 그게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1 수학을 모르면 중2 수학은 아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네.